자,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3페이지 시공에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 내용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문제 파트인데요.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펼쳐놓고 그냥 무조건 암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1번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우리 설계와 마찬가지로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그리고 하지 안전 기준에 맞게 설계해야 됩니다. 설계도 그랬죠? 마찬가지로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등에서 그 공법이 특수한 시공에 관하여서는 어떻다? 11조 1항의 단서를 준용합니다. 그렇죠? 하지 안전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자, 두 번째, 공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의 책임 시공과 기술 관리를 위하여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 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요 기술자 배치 관련된 내용이 중요할 수 있어요. 감리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공사업자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자의 자격이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봅시다. 기술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요. 기술자를 특급이 있어요. 특급 기술자. 그리고 고급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학력, 자격 뭐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해요.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근데 일단 특급, 고급, 중급 그리고 초급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자격 수첩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자격 수첩을 받은 기술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5단계로 구분이 된다. 이거. 그렇다면 이거에 따른 배치해야 되는 그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 기준. 근데 이 현장 기준을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구분해서는 어떻다?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다 보시면 자 면적인데요. 면적은 어떤 면적이냐면요. 연면적이 됩니다. 연면적. 그리고 층수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층수. 그래서 일단 연면적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거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2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우리 어디서 봤나요? 20만 제곱미터인 거 우리 어디서 볼까요? 성능이주 설계에서도 했죠? 성능이주 설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심이가 그죠? 영삼이하고 어디요? 철공수에서 그죠? 지포 30개를 먹었더니 어떻다? 20만 원을 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몇 퍼센트 열받았어요? 100% 열받았습니다. 아파트는 제외가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다? 신축에만 해당이 돼요. 성능 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뭐 영하 상현관으로 10개 이상,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거 3만입니다. 철도, 공항 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 포함 30층이 됩니다. 30층. 그리고 20만 제곱미터가 되죠? 20만 제곱미터. 그리고 100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능 위주 설계에서도 20만 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뒀어요. 그래서 20만 제곱미터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어떻다? 20만 제곱미터면은 특급 소방 기술자가 현장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보세요. 3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었죠? 우리 또 업에서도 보면 어떤 게 있었어요? 업에서도 보면 일반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시설 설계업에서도 어때요? 일반적으로 3만 제곱미터 이상, 공장인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요. 그래서 면적에 상관없이 어떻다? 3만에서 20만 제곱미터까지 됩니다. 특급은. 그죠? 그리고 중급은 1만에서 어떻다? 1만에서 어떻게 됩니까? 중급은 1만에서 3만이 되겠죠. 3만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죄송합니다. 3만이 여기가 왜 제가 이거 머뭇거렸냐면 여기가 1만이 아니죠. 여기가 5천이 됩니다. 5천.
그죠? 초급이 뭐가 되냐면요. 1,000에서 5,000까지가 됩니다. 5,000제곱미터. 그리고 자격수첩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면적에 상관없이 어떻다? 이러한 형태로 됩니다. 층수는 어떠냐면, 자, 여기가 특이해요. 층수가 보통 지포 30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어떻다? 40층이 됩니다. 40층. 두 번째까지만 층수에 관련된 언급이 있어요. 어떻다? 16층 이상 40층 미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39층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면 40층 미만이라는 건 39층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그냥 이렇게. 그런데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을 별도로 놨어요. 아파트와 지하구 그리고 또 물 분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중급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물 분무 등이라고 하는 것이 중급에 해당이 되고요. 지하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초급에 해당이 됩니다. 지하구. 그리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요. 우리 중급과 초급과 중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 초급 같은 경우에 보시면 1만 제곱미터에서 1천 보시면 1천 제곱미터에서 1만 제곱미터가 되죠. 1천에서 1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급은 1만 제곱미터에서 어떻다? 우리가 2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죠? 20만 제곱. 20만 제곱미터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이 얘기 뭐예요? 아파트라도 20만 제곱미터가 넘으면 무조건 누가? 특급 기술자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 20. 1천에서 1만 제곱미터. 자, 그래서 보시면 33페이지 보세요. 특급 기술자인 소방 기술자는 연면적으로 따져보세요. 연면적으로 보시면 20만 제곱미터가 되죠. 고급 기술자 가서 보세요. 연면적 3만에서 20만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중급에 와서 보시면 5천에서 3만이 됩니다. 초급 가서 보세요. 초급은 자격수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1천에서 5천이 됩니다. 5,000제곱미터. 그죠? 이게 뭐예요? 연면적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층수는 두 개밖에 없어요. 특급에 보면 지포 40층이 됩니다. 40층. 이거는 뭐예요? 지포 16층에서 40층까지가 되죠. 자, 아파트를 봐야 되겠죠. 아파트는 고급이 되는데 중급이죠. 중급. 20만 제곱미터 미만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2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중급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어디에 있어요? 중급에 보면 다목에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서 1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어때요?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초급이 됩니다. 초급. 지하구는 초급이 되죠? 그리고 3번에 보면 이 내용이 주죠. 물 분무 등. 물 분무 등과 관련된 부분은 중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 암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숫자가 반복되는 요 틀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요 연면적과 요 층수, 그리고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에서 본다면 뭐 지하구는 초급, 물 분무 등은 뭐 중급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고급 기술자에 대한 부분을 봤네요. 고급하면 사실은 층수하고 연면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3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 소방 대상물 그러면서 어떻다? 아파트는 제외라고 하는 내용 반드시 써줘야 되겠죠. 또는 어떻다? 16층 이상, 40층 미만, 지포라고 하는 내용도 보셔야 됩니다. 자, 착공신고예요. 자, 지금 착공신고 내용 굉장히 중요한데요. 착공신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땅에 이런 그림 같은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뚝도 있고요. 이렇게 굴뚝도 있고 창문도 있고. 근데 여기에 이제 소방시설이 막 달려 있는 겁니다. 스프링클러나 그죠? 뭐 옥내 소화전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착공신고라고 하는 것은 자, 공사업자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한테 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업자가 언제 이 착공 신고를 하냐면요.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한테 이걸 다 지어놓고 하는 게 아니죠. 짓기 전에, 즉 착공 전에 착공 신고를 합니다. 착공 전. 그게 원칙이겠죠. 공사업자가 나 이런 그림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건물을 짓고 여기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옥내 소화전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때 뭐예요? 이때 착공하기 전에 어떤 서류를 갖춰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이게 다 젖었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완공검사를 그때는 다 지어졌어요. 이때는 뭐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완공검사를 받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시죠? 완공검사를. 자, 근데 착공신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뭔가 기술자라든지 뭐 어떤 계약 관련된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다?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발생되고 나서 30일 이내. 그죠? 변경 신고. 그럼 어떻다? 2일 이내에 그거를 답을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거가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것은 이러한 착공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대상. 점점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착공 완공검사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화해서 보고 책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신설하는 공사의 부분이 하나 있고요. 증설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뭐 정비하는 공사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간단해요. 뭐 수신반이라든지, 뭐 제어반이라든지, 뭐 소화 펌프라든지, 우리 소방시설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축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전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 어때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면은 이 소방시설이 다 먹통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다? 수신반, 뭐 교체나 정비하는 경우에도 어떻다? 누구한테? 우리한테 어떻다? 착공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입니다. 자, 증설과 신설인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왔었고요. 이 두 가지에서 약간 상호 비교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이렇게 놓고 한번 볼까요? 소화 설비, 경보 설비, 피난, 구조 설비, 뭐 소화 용수 설비, 소화 활동 설비.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게 소방시설이 됩니다. 소방시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이거를 신설로 두고요. 우측을 증설로 둬보세요. 자, 어떤 거든지 양쪽에 피난구조 설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신설인 경우에 소화 용수 설비는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증설에서는 이것이 착공신고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소화활동 설비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모두 어때요? 설치하게 되면 어떻다? 신설인 경우에는 우리한테 착공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선통신 보조 설비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자, 경보 설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비단, 비누, 자자, 가통, 시각 경보기. 우리 아시죠? 비단, 비누, 자자, 가통, 시각 경보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안 했나요? 비단, 비누, 자자, 가통, 시각 경보기 있습니다. 시각 경보기는 뭐예요? 소리를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경보를 시각적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죠. 비상경보 설비, 단독경보용 감지기, 비상방송 설비, 누전 경보기, 자동하재 탐지 설비, 자동하재 속보 설비, 가스 누설 경보기, 통합감시 시설, 그리고 시각 경보기가 됩니다. 그런데 경보 설비에 보면 자비경방, 방이 됩니다. 이 뭐냐면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안 된다는 얘기죠. 경보 설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비상 경보 설비, 비상 방송 설비가 됩니다. 자비경방이 됩니다. 근데 경보 설비에서는 뭐만 해당이 됩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만 해당이 됩니다. 일단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책을 보면 여러분들 더 안 들어와요. 이것만 좀 보도록 하면 돼요. 지웁시다. 그리고 신설은 거의 다 동일해요. 근데 신설과 다 동일한데 하나 안 들어가는 게 뭐냐면요. 뭐 굳이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았지만 화재, 조기 진압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또 이야기한다면 소화 설비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소화 설비는 소화기구, 그죠? 자동 소화 장치, 이게 여러분들이 잘 구분이 되어 있다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막대기 모양으로 나오는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있습니다. 하나 빼먹었죠? 스프링클러 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소화 설비가 되는데 스프링클러 등에는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습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에는 물 분무, 미분무, 포 소화 설비, 그리고 가스개인, CO2, 할론, 청정, 분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화액 소화 설비까지가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됩니다. 자, 이걸 참 기억하시면서 자 보시면 3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 35페이지가 아니고요. 34페이지가 됩니다. 자, 착공신고라고 하는 것은 공사업자는 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공사를 하려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공사가 됩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과 시공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겁니다. 그 신고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착공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착공신고. 자, 두 번째, 착공신고는 소방시설 공사의 착공 전까지 누구에게?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인지 모를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기억본 보시면 신축, 증축, 내가 신축을 하거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 용도 변경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하는 신설공사가 됩니다. 신설공사.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신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두 번째 니은은 뭐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증축, 신축은 빠지겠죠?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 용도 변경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증설되는 공사가 됩니다. 증설. 자, 세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 시설 등을 전부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밑줄, 전부,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하는. 그래서 제가 이전, 정비, 정비하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정비하는 공사가 됩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공사업자가 해당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어떻다?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다? 우리는 그걸 받으면 2일 이내에 어떻다? 이런 부분들을 기재해서 발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협회나 기술 관련된 자격, 학력, 경력의 인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술가, 법인, 단체에 알려야 된다. 7일이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가볍게 나오는 문제는 자, 3번 문제 보세요.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있는 신설하는 공사, 그리고 전부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하는 공사, 세 번째 증축 관련된 부분에 증설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 공사 관련된 내용은 없죠. 4번의 정답이 3번의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뭐가 되겠어요? 자, 착공신고를 했는데 변경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된다? 30일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받은 경우에는 며칠 이내에 발급해야 된다? 2일이 되겠죠? 4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착공신고는 언제 합니까? 착공 전에 누구에게? 시도지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되겠죠. 착공 전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문제는 35페이지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제 4조 보시면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이 됩니다. 쉬운 거부터 보도록 합시다.